물론 성공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사업이 종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분양받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와 분양 대행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브라이튼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의뢰인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1년 동안 분담금도 내고 조합에서는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다, 토지 확보도 잘 되었다, 곧 아파트가 분양될 것처럼 설명을 했고 의뢰인들은 이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알아봤더니 토지 확보율이 80%밖에 안 됐고 한참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자신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돈을 모두 다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면 탈퇴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유 형태입니다. 단독 소유, 공동 소유, 법인 소유 이런 것처럼 조합이라는 재산을 소유하는 하나의 소유자의 형태인 거죠. 조합은 탈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탈퇴 조항이 정관에 없는 이상 이미 탈퇴는 일단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사례에서도 일단 탈퇴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정관이 있었고 탈퇴를 할 때에는 새로운 조합원을 데려와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상 동일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시, 도, 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파트 등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이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조합의 조합원들은 조금 싸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조합원 자격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에 한합니다. 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당일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 하고 조합은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은 주변 아파트보다 싸다는 점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싼지 주택조합이 성공해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이 된 이후에도 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수를 위한 사업비를 계속 지출해야 되고 분담금을 조합원에게 납부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면 주변 시세보다 싸지 않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의 토지 확보율입니다. 80에서 90%가 아니고 95%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95% 이상 토지가 확보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를 하면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은 토지의 귀속 소유자가 조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토지 90% 확보라는 플래카드가 종종 걸려 있는데 이는 법적 의미 있는 95%까지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통상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간혹 지역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조합원 모집 마감 임박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마감하고 나서 또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조합은 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통 시행사 또는 은행으로부터 사업비를 빌립니다. 조합이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거나 이렇게 되면 조합이 가진 재산을 다 청산하고 나서 남는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조합이 해산하게 됐을 때 조합원은 단순한 수분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조합원은 일종의 주식회사로 치면 주주이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파산하거나 상산하게 됐을 때 주주가 받는 돈은 주주 한 주의 가치 상당의 돈이겠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각자 출자 비율의 한도에서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조합이 만약 시공사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빌린 돈에 대해서 조합이 못 갚았을 때 조합원이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조합원은 출자 비율의 한도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출자 비율, 예컨대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지분 비율 아니면 처음에 조합 가입할 때 조합의 비율에 따라서 책임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 시공사라든지 은행에서 그 출자 비율을 모른다, 조합원 전원이 균분하여 책임지게 됩니다. 현재 성수동 트리마지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실패한 이후에 시공사가 그 사업권을 인수해서 추진한 아파트입니다. 그 전시는 지역주택조합이었던 것이죠. 보통 지역주택조합원들은 그 동네 살거나 지역에 있던 빌라를 소유한 소유자들입니다.
근데 성수동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로 두산건설을 선정했습니다. 조합은 계속적으로 토지 매수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토지 매수 작업이 95% 가까이 되지를 못했던 것이죠. 결국 당시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파산하게 됩니다. 두산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부지를 현금 청산한 이후에 인수를 하게 되었고 두산이 단독으로 그 트리마즈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조합원들은 조합 파산에 따라서 현금 청산을 당하고 그래도 남은 빚이 있다면 자신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에서 탈퇴하고 자신이 준 돈을 조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원칙상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합의 가입은 자유지만 탈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탈퇴가 되지 않으면 지급한 돈도 역시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만 지방법원 판례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조합이 설명했던 내용들이 사기나 강박에 해당된다고 이유로 조합 계약 자체를 취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지역주택조합에서 얼마나 과장되게 조합원들을 모집하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과장 광고를 보고 속아서 조합에 가입하게 됐을 때는 가입 자체를 취소시키고 자신이 지급한 돈을 전부 다 돌려받는 그런 법리적 해결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특히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조합을 가입할 때 마음대로 탈퇴를 못한다는 정관이 있었죠. 이런 정관을 설명 못 들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중요한 정관은 설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약관이 효력이 없게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을 약관으로 보고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탈퇴를 금지시키는 조항을 무효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조합 형태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 자신이 시행사가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자신이 시행사가 되고 분양회사가 분양대행사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대행사란 말은 토지 소유자에 대행하는 일종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데 모든 사업적 책임은 토지 소유자인 자신이 책임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통상적 아파트 계약은 시행사가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수분양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납부해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구조인데 분양 대행사 형식의 사업 구조를 보면 토지 소유자라든지 수분양자로 일컫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취득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행사의 지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만듭니다. 분양을 했던 회사는 분양 대행사라는 이름으로 시행사의 대리인이나 대행사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케이스가 경기도 일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도 행복하게 입주를 하고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분양을 받고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대지에 나간 건축비나 토지 대출금을 자기가 다 갚아야 됩니다. 보통 자신은 수분양자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토지 소유자의 수분양자인 것이죠. 수분양자는 계약금 약 2천에서 3천 정도를 납부를 하고 나머지 중도금이나 잔금 형태의 토지 대출금을 모두 다 갚아 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분양받은 토지 전부가 이미 은행권에 전부 다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타운하우스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수분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치가 없는 이미 건설하다가 중단된 자산이나 임야의 토지를 매수하는 형태의 권리만 남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수분양자의 계약금이나 대출금만 노리고 이 사업을 분양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고도의 사기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양 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먹고 수분양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금원을 받은 이후에 도망을 갔다. 이 주택 사업을 엎어버리고 잠적을 했다. 온전한 책임은 수분양자가 지는 것이고 사업을 시행하는 분양 대행사 사람들은 이미 상당 부분의 돈을 취득한 상태이죠. 이런 사기 케이스를 몇 번 수행한 바 있습니다. 물론 성공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사업이 종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분양받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와 분양 대행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원인은 무엇보다 계약서상으로는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대출금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분양자가 책임지게끔 되어 있고 사업이 엎어지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분양과 크게 차이점은 이 사업은 보통 야산이나 대지에서 주택을 이제 건축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깔고 건축 작업을 한 다음에 주택을 건축하는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을 다 넣고 이런 작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 주체는 수분양자인 것입니다. 만약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분양 대행사가 아니고 수분양자가 져야 됩니다. 주택은 다 건축이 됐는데 상하수도 시설이 안 들어왔다, 전기가 안 들어왔다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양 대행사한테 책임을 지우는 구조도 마땅치 않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계약이라면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지체 상금이라든지 하자 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만 분양 대행 형식의 주택 분양 계약에서는 그것이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법률적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